안녕하세요. 교육최적화 전문가 양진입니다. 오늘은 감정 코칭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의 마음을 잘 아실 수 있나요? 잘 모르겠죠. 도대체 얘는 왜 우는 거야? 도대체 말을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감정을 수수께끼 같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제랑 오늘이랑 우리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혼낼 확률과 혼내지 않을 확률은 누구한테 과연 있을까요? 자,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요, 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요. 어제와 오늘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과연 우리 엄마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의 감정을 다뤄줄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막 표출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엄마가 막 감정과 행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통제하고 소리 지르고 혼냈다가도 또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엄마가 기분이 좀 좋아.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행동하란 말이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혼란스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감정 코칭을 제대로 한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아이와 감정을 잘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차근차근 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감정 표출을 제대로 했을 때 엄마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자극적인 방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아이를 혼내거나 그러면 두 가지예요. 아이는 엄마랑 똑같이 따라서 하는 아이가 있고 내성적인 아이는 자기가 제대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울기만 하는 아이가 있고 그러면 사실 아이도 답답하지만 부모도 정말 답답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벽 교수님과 최성희 박사님의 정서적 흑수저, 정서적 금수저란 책을 읽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어렸을 때 부모와 어떤 애착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는지를 어렸을 때 배우고 배우지 않고가 정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읽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정 코칭은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명확한 한계를 두고입니다. 여러분, 명확한 한계라는 건 뭐죠?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부모는 같은 명확한 한계를 두고 아이를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방법, 이걸 바로 감정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란 뭘까요? 감정은 날씨와도 같은 거예요. 날씨.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물감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비가 내리고 내일은 맑고 이런 것처럼 감정도 흐린 날, 맑은 날, 찌뿌둥한 날, 괴로운 날, 또 감정은 색깔같이 빨간 날, 노란 날, 파란 날. 그러니까 감정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날씨나 물감처럼 다양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감정과 적절한 감정 표현이 왜 필요하냐?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드러내야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소통할 수 있고요. 제대로 감정을 표출할 줄 모르면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돼서 결국은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잘 보시면요. 사람의 뇌하고 이게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뇌는 이렇게 생존의 뇌가 있고 감정과 본능의 뇌가 있고 인지의 뇌가 있어요. 그런데 생존의 뇌는 모든 동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뇌, 감정과 본능의 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감정이 밖으로 표출돼서 나타나는 과정, 그걸 그 감정의 뇌에서 아이들에게 자꾸 이제 표현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지의 뇌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내가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힘, 이게 인지의 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과 본능의 뇌는요, 마음대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직 아이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은 울었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이들의 감정의 뇌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훈련하고 습관이 돼서 제2의 인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럼 즉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체유심초.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그래서 긍정의 힘이 막 올라가고 감정 조절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 긍정의 힘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에는 IQ가 높은 아이를 인재라고 불렀고, 혹은 감성지수가 높은 아이를 인재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SQ, 즉 사회관계 역량지수를 인재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관계 역량지수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얼마나 잘 갖고 있느냐, 이게 사회관계 역량지수인데요. 이게 바로 감정 조절을 얼마나 잘해서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하고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어떤 유형의 부모일까요? 이건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되는 대로 형이다. 마음대로 해. 나는 옆집 엄마가 잘하니까 나 옆집 엄마대로 따라서 할 거야. 따라쟁이 형. 우리 아이는 이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으로 축소 전환하는 축소 전환형. 그리고 계속 아이가 무엇인가 하려면 못하게 하는 억압형. 아니면 계속 엄마나 아빠가 명령을 하는 독재형. 잘 보세요. 나는 어떤 형에 속하는지. 다 있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부모 유형으로 변화하면 될까요? 바로 감정 코칭형 부모로 변화하면 됩니다. 감정 코칭형 부모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감정 코칭형 부모로 변화하기 전에 또 두 가지로 크게 나눠봅시다. 그러면 감정 묵살형 부모와 감정 코칭형 부모로 나뉩니다. 감정 코칭형 부모와 감정 묵살형 부모. 감정 묵살형 부모와 감정 코칭형 부모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정 묵살형 부모도 굉장히 위험한 유형에 속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감정 묵살형 부모는 뭐냐면 우리 아이는 절대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돼. 우리 아이는 절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안 돼. 우리 아이는 늘 행복해야 돼. 그래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고 힘든 감정이 나타나면 싹 하고 무시하고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감정 묵살형 부모예요. 그러면 이 감정 묵살형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는 내 감정이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성인이 돼서 내가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이게 왜 화가 났지? 정말 내가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아주 작은 뭔가 하나가 내 마음을 툭 건드렸을 때 빵 하고 터져요. 이걸 뭐라고 해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감정 묵살형 부모 밑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왜냐면 자기 감정을 모르고 있다가 이 감정이 꾹꾹 눌려져서 어느 날 빵 하고 터져버려요. 그게 바로 감정 묵살형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 코칭형 부모는 누구일까요? 어떤 부모일까요?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도 하나의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것을 갖춘 부모, 이걸 감정 코칭형 부모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무슨 단어를 썼냐면 훈련, 습관 이런 단어를 썼죠. 자, 훈련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성을 만들어주고 그 새로운 인성이란 뭐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인성. 그래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인성을 아이들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앞에 훈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훈련은 바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일정한 시간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그러니까 아이들의 감정을 그때그때마다 엄마들이 막 바로바로 막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함께 차근차근 훈련하면서 습관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감정 코칭형 부모,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원인을 찾고요. 자신이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됐는지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훈련하자. 그러면 빼야 되는 건 뭘까? 여기 감정 묵살형 부모들이 하는 걸 빼면 돼요.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계속 덮어주려고 하고,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억누르게만 하고, 이런 것들은 빼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원인들을 계속 찾아주고 그것이 왜 그렇게 표현됐는지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면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 아이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게 하고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아이도 안 좋은 감정을 쌓아두고 나중에 폭발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노 조절 장애는 아이들이 감정을 자꾸 표현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부모가 묵살하고 묻어두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터져버리는 것. 그래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을 쌓지 않도록 하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의 바른 내적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 부모와 자녀가 진심 어린 대화가 필요하고 아이의 자아 실현을 촉진시키는 감정 코칭형 부모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경청입니다. 여러분, 경청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하세요. 잘 들어주는 거요. 잘 들어주고 싶어요. 저도 잘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경청은 잘 들어주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경청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눈 맞춤, 귀 맞춤, 입 맞춤. 자, 다시 눈 맞춤, 귀 맞춤, 입 맞춤. 눈 맞춤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아이들은 감정과 본능에 대해 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보고 이 아이가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 이게 눈 맞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얼굴에 잘 표현을 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저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저 지금 너무 속상해요. 이런 것들이 얼굴에 다 표현이 되죠. 네, 그것을 눈맞춤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꿇고 아이 키에 맞추고 아이 눈에 맞춰서 아이와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안심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귀맞춤입니다. 귀맞춤은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경청, 잘 들어주는 것. 자, 그런데 마지막 입맞춤은 공감의 언어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맞춰서 이 아이의 생각을 바로 읽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입맞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막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자기의 표현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연령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눈을 마주보고 생각을 읽어주려고 하는 순간 네,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막 울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얘기는 꼭 해요. 그래서 속상했다고요. 그래서 화가 났다고요. 그때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아, 속상했구나. 아, 화가 났구나. 이렇게 공감의 언어로 입맞춤을 해주면 그게 감정 코칭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아이에게 지금 아이가 행복한 마음이 아닌데 자꾸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아이는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말하지 않다고 말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말하는 것의 반대는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맞춤을 하고 아이에게 말을 자꾸 하라고 시키기보다는 아이를 꼭 껴안고 건수야, 엄마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줄게.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엄마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그러면 아이는 안심이 돼서 자기가 울 거 다 울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의 반대는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 바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준 다음에 그 아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보다 더 어린 아이, 영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기다려줄게 하고 꽉 껴안고 8초 동안 엄마가 많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아이는 그것으로 엄마와 소통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다 끝나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하면 된다? 훈련하면 된다. 훈련하면 뭐가 된다? 습관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 코칭의 첫 번째 시작 경청을 정리해보면 말과 표정을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눈맞춤. 충분한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 이게 뭘까요? 귀맞춤. 그리고 감정의 표출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건 뭘까요? 공감의 언어로 입맞춤 해주는 것. 이게 경청, 감정 코칭의 시작 3가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경청은 감정 코칭 포착과 공감, 즉 기다리는 끝에서 나오는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은 아이가 표출한 감정을 부모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자, 경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행동에 눈을 맞추고 아이의 말에 귀를 맞추고 아이의 감정에 입을 맞추어 반응하고 공감하는 것. 눈 맞춤, 귀 맞춤, 입 맞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감정 코칭 5단계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건 많은 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감정 코칭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단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고 강한 감정적 순간을 되게 좋은 기회로 삼고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이것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끌어준다. 제가 앞에서 눈맞춤, 귀맞춤, 입맞춤으로 쉽게 설명한 걸 단계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강한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기. 예를 들면 아이가 막 어떤 행동에 마음에 안 들어서 들어 눕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런 강한 감정이 딱 나왔을 때 부모는 눈맞춤, 귀맞춤, 입맞춤을 체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요. 훨씬 좋은 기회가 돼서 아이들의 감정 코칭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울고 막 속상해하고 하는 것들을 당황해 하시지 마시고요. 딱 3가지만. 뭐라고요? 눈맞춤, 귀맞춤, 입맞춤 기억하시면 엄마들이 쉽게 성공적인 감정 코칭을 해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공적인 감정 코칭을 해낸 부모들의 유형이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감정은 다 받아주되 행동에는 제한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에는 좋고 나쁜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죠? 제가 날씨와 색깔과 같다. 그래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다 받아들여서 감정 묵살형이 아니라 감정 코칭형 부모가 되세요.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고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아이의 작은 감정 변화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훈련하고 습관되면 우리 미래 인재의 조건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Q, 사회관계 역량지수가 정말로 중요한 시대에 감정 코칭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최적화 전문가 양진이었습니다.